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특강 외식의 품격 그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지난 3번에 걸쳐 살펴본 와인의 세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식의 품격에도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 기타 알아야 할 요령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스카토 다스티로부터 졸업하기. 타이머를 좀 맞추겠습니다. 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모스카토 다스티가 나쁜 술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굉장히 부침성이 좋고 도수도 낮고 탄산도 있고 어떠한 맥락에서는 굉장히 자기 역할을 잘 해내는 술이지만 와인의 세계에서는 정말 작은 점 하나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와인을 드시다 보면 아마 조금씩 옮겨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졸업이라는 게 퇴학이 아니고 졸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옮겨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항상 와인에 대한 점입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출발하기 시작하면 다음 점이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차차 이런 것도 마셔보고 싶고 저런 것도 마셔보고 싶고 이렇게 호기심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오늘 마트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라벨이 멋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두 종류의 와인을 놓고서 고민하시다가 한 가지만을 사오셨다면 물론 2병 다 드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고요. 만약에 그러셨다 그러면 다음에 그 다른 라벨의 와인을 사서 드셔보시는 것. 그것도 훌륭한 와인을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이자 즐거움이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항상 다음에 마실 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옮겨가시다 보면 모스카토 다스티로부터 자연스럽게 졸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일단 프랑스를 제쳐둔다. 자,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AOP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AOP는 사실 품종도 있지만 블렌딩인데 블렌딩을 해서 만든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인을 선택하실 때 한 가지의 장벽이 더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사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예 이탈리아를 빼놓는 것은 제가 이탈리아 와인을 아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와인들의 맛이 처음에는 부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담배와 가죽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사실 가격대도 진입 가격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이탈리아 와인 바롤로 7만 원 가지고 안 되고요. 한 9만 원? 그런데 바롤로는 또 낮은 가격에 사시면 지금 못 드세요. 바롤로는 숙성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인에 처음 관심을 품으실 때는 바롤로가 그다지 매력이 있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드보다 화이트. 제가 바디를 쭉 정리를 해드렸죠. 자, 그래서 리즐링부터 샤도네까지 이름이 좀 낯익다 싶은 거는 다 한 번씩 드셔보셔도 좋습니다. 샤도네 빼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스파클링도 있는데요. 제가 스파클링 말씀을 안 드렸구나.
우리가 보통 샴페인이라고 하는 것, 이 또한 AOP 와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샴페인이라는 지역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같은 발포 와인인데 샴페인이 아닌 것을, 프랑스의 샴페인이 아닌 것을 크레망이라고 부릅니다. 크레망. 그래서 화이트를, 그러니까 샴페인을 드시겠다 그러면 역시 진입 가격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크레망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크레망과 샴페인은 좀 성격이 다르긴 해요. 샴페인 같은 경우는 구운 빵의 맛을 많이 냅니다. 보통 이스티하다고 얘기를 해요. 혹은 토스티. 근데 크레망은 과일 향이 좀 납니다. 이쪽이 더 상큼해요. 자, 그래서 부르고뉴 같은 지역의 크레망 이런 것들이 더 나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바, 프로세코, 카바는 스페인이고요. 프로세코는 이탈리아. 둘 다 소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스파클링 와인들이라 한 3만 원대 정도면 굉장히 즐겁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레드 와인은 중간대에서 선택을 하신다고. 자, 제가 가메이에서 무르베드르 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끝에까지 다 가셔도 되고요. 주로 이 중간에 있는 것들, GSM 블렌딩이나 템프라니오 같은 것들 선택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레드 와인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레드 와인은 워낙에 아까도 제가 한 13종류만 고른 것처럼 그거의 2배인데 제가 반만 고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전에 강의에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드셔보시면 좋다라는 것 정도 선택하시면 꽝은 안 난다. 그냥 고기 구워서 같이 드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병짜리. 와인이 750ml에 13에서 16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375ml일 때는 약 25도입니다. 소주 한 병이죠. 자, 그래서 와인을 한 병씩 드시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반병짜리 375ml짜리 와인을 드시는 것도 처음에는 도움이 많이 된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의 단점이라면 가격이 높습니다. 딱 절반이 아니에요. 아니고 보통 60% 정도? 그거보다 더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와인을 사실 와인의 정량이 얼마인가? 저는 사실 와인 주량이 2병인데요. 이것은 제가 술을 잘 마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음식이랑 같이 있으면 와인을 이만큼 먹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보통 사람 수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한 병 같습니다. 두 명이면 1.5병? 3명이면 2병? 4명이면 3병. 마이너스 한 병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여러분들 술을 잘 드신다 그러면 뭐 1인당 2병씩 해서 2사람이 4병 드시고 4사람이 8병 드셔도 되는데요.
어느 정도 드시다 보면 사실 알코올이 마시는 거지 내가 마시는 게 아닌 확률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반병짜리 와인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백화점만 가도 백화점 가시지 말라고 그랬지만 그냥 정말 되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 내가 정말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소주 마셔야 되겠다 할 때 소주보다 나은 반병짜리 와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반병짜리 와인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잔. 자, 보통 와인잔은 스템이라고 그러죠. 스템이 있는 와인잔들이 잘 관리가 어려운데요. 왜 관리가 어렵냐면 뭐 닦고 이런 게 귀찮은 게 아니라 한국의 그 싱크대 찬장이요. 이 높이가 사실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슬프게도 칸막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템이 없는 잔을 추천합니다. 씻기도 간편하고 찬장에도 잘 들어가요. 자, 그래서 잔과 그다음에 코르크 따개. 잔은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깨지고 드실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술 드시잖아요. 술 드시다가 이것도 술이니까 술 드시다가 놓치거나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종이장처럼 얇은 잔은 레스토랑에서 드시길 권하고요. 저는 리델의 5 시리즈를 좋아하는데요. 스템이 없는 잔이고요. 디켄터가 딸려 나오는 세트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갖추시면 4피스에 10만 원인가?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긴장을 줄이고 집착을 덜어낸다. 와인이라는 술이 좀 웃겨요. 그러니까 뭔가 고르다가 끝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산은 한정돼 있고 마시고 싶은 술은 너무 많다 보니까 제 얘기예요. 사실은 그냥 이제 호기심도 많고 그러니까 와인 매대 가서 끝없이 고민하다가 장고 끝에 악수를 저지릅니다. 장고 끝에 악수는 뭐냐면 한 병만 사야 될 거를 2병을 산다거나 예산을 초과하는 겁니다. 둘 다 예산 초과하는 거네요. 뭐 5만 원짜리 한 병을 사야 되겠다 그러고 갔다가 7만 원짜리 2병을 사갖고 돌아옵니다. 자, 그럼 나중에 후회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와인을 드실 때 항상 여러분들의 한계를 생각해 보세요. 내지는 상한선. 이것은 주량도 있고요. 주량도 있고 예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은 맥락에 놓고 고민을 해보세요. 아까 이 말씀 드렸잖아요. 아무리 많이 드셔도 와인 한 병 드시면은 사실 해롱해롱해지죠. 근데 뭐 와인을 처음 드시다 보면 호기심에 계속 드시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를 들어서 규칙을 정해 놓으세요. 저는 요즘 월 2회예요. 주말에만 먹고요. 음식을 합니다. 자, 어떠한 규칙을 따르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주 1회 주말에만 혼자 있을 때는 안 먹는다랄지. 요즘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고 그러잖아요. 자, 나의 와인은 당분간 3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 별처럼 많은 와인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와인을 찾으셔도 다 나옵니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가격과 만족도의 그래프. 근데 이거 이 구간, 그러니까 이 구간은 정체를 찾을 때까지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규칙을 세우시고 그 규칙을 준수하세요. 주량도 예산도 둘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와인이 이렇게 해서 와인을 골랐는데 맛이 없다? 맛이 없었다? 기록하시고 넘어가세요. 다음에 또 와인을 만날 겁니다. 세상에 별처럼 많은 와인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맛없는 와인을 만났다고 해서 다음에는 맛있는 와인을 만날 거고요. 그 와인을 다시 만났을 때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돈을 내고 내가 사는 모든 선택이 언제나 좋을 수는 없죠. 실패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굉장히 맥락에 많이 딸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정서적인 맛과 이성적인 맛을 구분한다. 자, 그냥 보편적인 거. 레드는 육류, 화이트는 해산물. 이건 돼요. 이게 짜고 잘못. 자,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냥 마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박살내 버려요. 그러니까 둘 다 갑니다. 둘 다 가. 비린내 나고요. 해산물은 아무 맛도 안 느껴져요. 자, 내가 그렇게 마시고 싶다고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와인 가게 열심히 다닐 때 이제 직원들도 책을 봅니다. 내 홍합에 맞는 와인이 뭐가 있죠? 머스카드에 뭐가 있는데 여기 있어. 자, 그러면서 그 직원이 뭐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내가 좋아하는 와인이랑 마시면 돼. 그게 제일 원칙 아니야? 라고 말하고 저도 거기에 한 90%는 동의합니다. 근데 나머지 10%가 정말 불쾌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맛을 느끼기 때문에 도저히 아니다 싶은 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와인 짝짓기랄지 그런 거에 대한 책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책들의 지식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더 새로운 것을 찾을 수도 있지만 더 새롭지 않더라도 그러한 지식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 내는 만큼 시행착오를 겪어준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참조하시면 하셔서 정서적인 맛과 이성적인 맛을 조금 분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제발 화로회 레드와인 드시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한 것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골치 아플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정말 이 4번에 걸쳐서 와인을 정리하면서 4번밖에 안 된 게 신기한 이유는 제가 짝짓기에 대한 기본 요령 같은 거, 기본 요령만 얘기하고 다 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강의에서 이렇게 축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혼란을 드리느니 그냥 정리하고 아예 과감하게 빼버리겠다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도 공부하는 심정으로 이 4번의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점입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점입기에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이정표와 가이드북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지식과 공부예요. 제가 오늘은 이쪽에 와인 책들 제가 보는 거 몇 종류 올려놓고 밑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인터넷에도 정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꽝을 덜 느끼시려면 그 다음에 레드와인에 화로회를 드시면서 괴로움을 느끼지 않으시려면 아마도 음식 분야에서 가장 공부가 필요한 게 와인일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지식과 정보를 내가 습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와인은 제가 4차례에 걸쳐서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요. 약간 빠르게 진도를 뽑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이 뭐죠? 다음 맥주인가요? 자, 제가 그러면 다음에 또 맥주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